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입니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립초등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립초 입학 추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화도에 한 학급에 5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것도 좋으니 2, 3년간은 시골 학교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내는 좋다고 했습니다. 강화도라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저는 결국 사립초 입학을 취소하고 자녀를 강화도 북쪽 양사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첫 번째 바로 몸으로 느껴지는 최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원되는 게 너무 많아서 거의 무료다였다는 거였는데요. 수업 후에 다양한 방과 활동을 거의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어느 지역은 무료고요. 어느 지역은 방과 후 비용을 받지만 정말 무료에 가까울 만큼 내기 때문인데요.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하지 않고 좀 수준이 낮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뭐 다양한 악기, 뭐 다양한 운동, 뭐 다양한 만들기, 코딩, 컴퓨터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이 도심에서는 신청하려면 경쟁도 많고 또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골 학교는 돌봄 교실에 못 들어갈 걱정이 없습니다. 즉 학교 수업 마치고 아이가 원하는 방과 후 활동하고 돌봄 교실 가서 간식 먹고 물론 간식도 무료입니다. 친구들이랑 놀거나 숙제하고 있으면 저녁에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서 집에 갈 수 있죠. 이런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교실마저 무료인 곳이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많고요. 심지어 뭐 체험학습도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복까지 다 무료로 지원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시골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은데 아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시골 학교에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 하나면 전교생을 다 태울 수 있거든요. 제가 서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강연에 갔었을 때 그 지역 한 외곽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1년만 시골에 있으려고 잠깐 왔다가 3년째 너무 좋아서 그냥 아이 졸업할 때까지 있을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와서 놀란 게 학교 스쿨버스가 시골길을 들어와서 바로 집 앞에까지 자녀를 등하교 시켜주니까 너무 놀랍고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골 학교는 제법 넓은 지역을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등하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쿨버스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오히려 이제 마음이 놓였던 거죠. 물론 스쿨버스 비용도 대부분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골 학교의 시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시골 학교 하면 80년대, 90년대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이 나오는 그런 학교, 나무 책상에 풍금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시설 좋은 곳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학교 체육관도 있고요. 최신 컴퓨터실에 카페 같은 학교 도서관 등 시골 초등학교는 그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학생이라도 더 전학을 오게 하는 게 절실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은 좋아야 하고요. 도심에 제법 크다는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라도 운동장에서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골 초등학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많으나 뭐 학교 체육관에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다 모여도 동시에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날이 좋으면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요. 전교생이 동시에 학교 식당에서 같이 또 밥을 먹습니다. 학교 식당 시설도 훌륭한 곳 많이 있고요. 배식해 주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워낙 적으니까 이름도 다 알고 누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집까지 마련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지역 시골 초등학교 검색하셔서 그런 지원되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이제 보통 학습이죠.
학습 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심 학교에 비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요. 뭐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 이런저런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시골 학교든 도심 학교든 똑같은 교과서 사용하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두 교대를 나온 일정 수준 이상의 초등학교 전공자들입니다. 시골이든 도심이든 학교 교육 자체에는 편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오히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 개별에 맞춘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교과 학습 이외에 뭐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과 후 학습 면에서는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학급에 10명 미만이면 소규모 맞춤형 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죠. 단,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죠. 시골에 학원이 별로 없고 또 있다 해도 뭐 읍내나 근처 도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도 강화도 시골 학교에 있을 때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읍내에 차를 타고 가서 약 2년간 그림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매번 태워다 주시고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학습 관련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학습 강좌도 많아서요. 부모가 옆에서 점검만 해주면 시골집에서 저녁에 온라인 강의 듣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인드가 학습 스트레스에서 초등 2, 3년만이라도 해방감을 맛보게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에 연연하시지는 않는 편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거의 장점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시골 학교에 단점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학급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 학습 면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서 유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매년 똑같은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 만큼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적응력이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적응한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 관계에 대한 적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충분히 익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인 관계력의 폭은 좁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정말 싫은 아이가 있는데 매년 같은 반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골 학교에 보내면서 나름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 학교에 뭐 잠깐 한 2, 3년 정도만이라도 자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시골길 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물론 학교에 가면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 시골 모습처럼 아이들이 동네에서 만나서 개구리 잡으면서 노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같은 학교에 다녀도 사는 동네는 다 다르거든요. 스쿨버스 타고 등하교 하는데 친한 짝꿍의 집은 걸어서 20분, 30분 떨어진 다른 동네에 살거든요. 그럼 혼자 걸어서 친구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길이 대부분 인적이 드물고요. 또 뭐 돌아다니는 들개도 있고 저녁이 어둑해지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제법 큰 동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면 아이 혼자서 집 밖을 나와서 다니기가 어려워요. 또 친구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생들끼리 산으로 들로 강으로 자기들끼리 다니는 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아이 혼자서의 활동 범위가 오히려 도심보다는 더 적은 편입니다. 도심에서는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 근처 친구들이랑 편의점에도 같이 가고 뭐 친구랑 만나서 영화도 보고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이랑 놀이동산도 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활동 반경을 조금씩 조금씩 넓히는데 시골 학교의 경우 아이 스스로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차를 태워줘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 학교에 다니는 가정에서 오히려 주말에 아이들이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학교를 가면 좋은데 주말에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혹시 잠시 좀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아이들 데리고 한 2, 3년 정도 시골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도심 학교를 다니든 시골 학교에 다니든 독서하는 습관은 꼭 갖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골 학교에 가서 다양한 자연 체험하고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학교에서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습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책 읽기마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의 사고 방향이 편중될 수 있어요. 시골에 있더라도 근처 지역 도서관에 아이들 데려가는 것, 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집에 와서 읽게 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책 읽기를 소홀히 하면 도심이든 시골이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골이든 도심이든 초등 시기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관심 갖고 점검하는 시간은 꼭 필수입니다. 어디든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